네, 오늘 수학 수업 시작해 봅시다. 드디어 6단원도 도전 수학과 연습 문제네요. 6단원이 거의 끝나는 느낌이 오죠. 그리고 6단원 수행평가가 다가올 거라는 느낌이 오죠. 6단원 부피랑 건널비 부분은 상당히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다음에 부피와 건널비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도는 여러분들 복습을 철저하게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도전 수학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교과서는 130쪽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도형의 부피와 건널비 구하는 것을 6단원을 통해서 했어요. 뭐예요? 직육면체랑 정육면체. 그래서 우리가 여러 조각의 직육면체나 정육면체로 나눌 수 있는 입체 도형의 경우에는 부피랑 건널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부피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1번에 있는 도형은 분명히 직육면체도 아니고 정육면체도 아니죠. 하지만 여러 개의 직육면체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도형일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일단 문제를 따라서 가봅시다. 제일 처음 구하려는 것이 무엇이에요? 부피죠, 부피. 부피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쵸?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여기 있는 평면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여기 있는 도형을 이렇게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두 개로 도형을 나눈 후에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었죠.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입체 도형을 두 개의 직육면체로 나누어서 각각의 부피를 구한 후에 더하면 되겠죠. 이게 1번 방법이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방법. 여기 있는 도형도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이만큼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뺄 수 있죠. 여기서 이만큼을 뺄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큰 직육면체 부피에서 그렇죠?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를 빼서 구할 수도 있겠죠. 1번 방법과 2번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 몇 번 방법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선생님은 1번 방법과 2번 방법 모두로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방법은 어떻게 도형을 나눌지를 정해야 돼요. 도형을 나눌 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파란색으로 이거랑 이렇게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을 먼저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게 첫 번째죠. 이거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을 구해야죠. 2번은 가로 여기는 8cm에서 3cm를 뺀 거니까 5cm네요. 그 다음에
세로는 13cm 곱하기 높이는 2cm입니다. 계산하면 10 곱하기 3이니까 30 더하기 10 곱하기 13이니까 130 해서 160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구해 볼게요. 3번 그리고 4번을 더해 봅시다. 일단 3, 4 써놓을게요. 3번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가로 8 곱하기 높이 아니고 세로 5 곱하기 높이 2 이거랑 그다음에 여기는 8에서 3 뺀 거니까 5였죠. 가로 5 곱하기 높이는 13에서 5만큼 뺀 거니까 8 곱하기 높이 2네요. 어머나 식이 되게 비슷하죠? 둘 다 40 곱하기 2니까 80 더하기 80이 돼서 똑같이 160 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답이 똑같지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풀면 된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가봅시다. 세 번째 방법은 어떤 거였어요? 저 얘를 전체를 채워서 만든 후에 그다음에 여기 실제로는 없는 우리가 가상으로 채운 이 부분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채웠던 큰 직사각형이 아니죠. 큰 직육면체에서 작은 직육면체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직육면체 가로 8 곱하기 세로 13 곱하기 높이 2 여기서 작은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3 그다음에 이만큼 세로는 아까 했듯이 13에서 5를 뺀 거니까 8 곱하기 높이 2 계산해 봅시다. 8 곱하기 13은 얼마예요? 104 104 곱하기 2는 208 그 다음에 38은 24 곱하기 2는 48 빼면 160 어머머 어쩜 이렇게 똑같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계산을 지금 세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한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궁금하네요. 선생님 생각한 방법 세 가지로 문제를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한 방법 한 가지를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부피를 바르게 구했는지 확인해보고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세요. 부피를 바르게 구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쵸? 또 다른 방법으로 구했을 때 답이 똑같은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방법,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한 가지 방법을 한 다음에 답이 같음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방법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적어도 두 가지 방법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선생님 위에서 정리해드렸고요. 선생님이 정리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다 구해보시고 답이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보신 다음에 선생님이 풀어드렸던 부분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제대로 계산했는지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131쪽으로 갈게요. 보겠습니다. 준기는 다음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부피를 구하려면 어느 부분의 길이를 알아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아하, 문제에 답이 있네요. 어떤 거냐? 부피를 구할 수 없는데 어느 부분의 길이를 알아야 하는지 찾아보라는 건 부피를 구하기 위한 길이 하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한번 우리가 방법을 구상을 해봅시다. 첫 번째 방법은 두 개의 직육면체로 나누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채워진 큰 직육면체에서 구멍처럼 비워진 작은 직육면체를 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방법으로 여러 개로 한번 나눠볼게요. 처음에 선생님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요렇게 길쭉하게 생긴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넓적하게 생긴 거 1번, 2번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미안해요. 이게 파란색 방법이었네요. 어떻게 갈까요? 그러면 조금만 수정할게요. 지금 빨간색 방법이 이게 돼버렸네요. 1번, 2번 이게 빨간색 방법이고 파란색 방법은 이렇게 나누는 걸로 3번, 그 다음에 크게 4번. 그러면 2번 방법은 3 더하기 4. 그러면 어떤 길이가 부족한지 한번 볼까요? 일단 얘부터 가로 3 곱하기 세로 길이 없어요. 그러면 1번은 잠시 중단. 2번 방법으로 구할 수 있나 한번 봅시다. 2번 방법 가로 3 곱하기 아하 여기도 세로 길이가 네,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로 3 곱하기 얘랑 같죠? 세로 6 곱하기 긴 높이 5네요. 더하기 가로 7 곱하기 세로 6 곱하기 높이? 아하, 높이가 없어요. 그래서 1은 중단. 이걸로는 아직 못 구하네요. 그쵸?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는 구할 수 있나 한번 봅시다. 3번 같은 경우에 가로 3 곱하기 세로 6 곱하기 높이 구할 수 있나요? 아, 못 구하네요. 여기 높이가 없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은 되나 봅시다. 세 번째 방법은 얘가 이렇게 크게 있다고 생각해서 큰 거 구한 다음에 이제 지금 실제로는 비어있는 이 부분을 계산해서 빼는 방법이죠. 한번 해볼게요. 큰 거는 가로 10 곱하기 세로 6 곱하기 높이 5 됐고 작은 거 빼보겠습니다. 이만큼 7이네요. 곱하기 세로 6 곱하기 높이 아까 이 높이 몰랐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방법도 불가능이네요. 그러면 지금은 구할 수가 없어요. 뭘 모르기 때문에 이거나 이거를 둘 중에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높이를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새로운 문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 여기가 5니까 얘는 5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쵸? 단위 쓰겠습니다. 여기는 7cm짜리였고 여기가 6cm짜리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위에 쓸게요. 3cm짜리였습니다. 그쵸? 됐나요? 이게 빠졌네요. 여기가 10cm짜리였죠? 여기만 구하면 되네요. 선생님은 여기를 3cm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 부피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보라고 했으니까 다른 부피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은 지금 있는 것보다 여기 빈 부분 있잖아요. 빈 부분을 한번 구하는 걸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쓰면 될까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리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집에 갔더니
어제 사온 빵이 일부분 없어져 있었다. 없어진 빵의 부피를 구하세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원한 여기 지금 없는 부분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없는 부분이 아니라 있는 부분의 부피를 구하는 걸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만 바꾸면 돼요? 그렇죠. 없어진이 아니라 남은 빵의 부피를 구하세요라고 고치면 반대로 지금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선생님 빵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재미있는 물건을 넣어서 문제를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선생님처럼 그림 안에 길이 넣으신 다음에 정리도 밑에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이제 이 문제에 우리 사진 찍어서 올릴 거잖아요. 그쵸? 사진 찍어서 수학글로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밑에 답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그러면 길이가 사람마다 다 똑같을 텐데 답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부분 어떻게 하면 돼요? 바꿔도 돼요? 근데 균형이 맞게 써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131쪽의 이 문제까지 다 만드신 다음에 동영상 잠깐 중단하시고 뒤에 있는 연습 문제 푸신 다음에 다시 동영상 틀도록 합니다. 네, 얼마나 알고 있나요? 다 푸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봅니다. 1번 문장을 보고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하고 틀린 부분도 바르게 고쳐 써보라고 합니다. 한번 봅시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1제곱cm라고 합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우리 부피 비교 말고 그 다음 2차 시 두 번째 수업 있는 부분에 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1제곱미터입니다. 맞나요? 제곱미터 어떻게 써요? M 쓰고 위에 제곱은 2를 쓰죠. 얘는 넓이의 단위입니다. 부피가 아니고요. 그렇다면 X죠.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요? 그렇죠. 3제곱미터로 고치셔야 합니다. 틀린 사람은 색깔 있는 펜으로 수정해 넣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를 쌓는데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가 10,000개 필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가로도 1m, 세로도 1m, 그 다음에 높이도 1m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가로로 몇 개? 100개, 세로로 100개, 그 다음에 높이 층도 100층을 해야 되죠.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하면 얼마가 됐죠? 100만이 됐습니다. 만이 아니라 0이 2개가 더 와야 돼요.
그래서 얘는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바르게 고쳐보세요도 했기 때문에 OX만 하고 여기 고친 답 안 쓴 사람은 틀린 게 되겠습니다. 틀린 거 고쳐 넣으시고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전개도를 이용해서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상자의 부피도 구하시고 건널비도 구해보세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부피 구하는 방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됐고요. 건널비는 서로 다른 3개의 면을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됐습니다. 그럼 부피부터 구해볼게요. 얘를 그럼 일단 조립을 먼저 해봅시다. 겨냥도라고 하죠. 가로가 60, 그 다음에 세로가 30, 단위는 센티미터입니다. 미터라고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높이가 지금 100cm네요. 그러면 부피부터 구해봅시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가로 몇 센티미터? 60cm, 세로 30cm, 높이 100cm가 됩니다. 60 곱하기 30은 1800이고 곱하기 100을 하니까 얼마가 돼요? 18만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단위 제곱센티미터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세제곱미터가 아니고 센티미터까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세제곱미터로 나타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해볼까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인데 이번에는 센티미터 단위가 아니라 미터 단위네요. 60cm를 미터로 고치면 그쵸? 0.6. 그 다음에 30은 0.3. 그 다음에 100cm는 100cm는 1m가 되겠네요. 그럼 결국 0.6 곱하기 0.3이네요. 하면 0.18 세제곱, 이번엔 미터가 되겠습니다. 답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건널비로 갑시다. 건널비를 보자면 이제 어떻게 똑같은지를 봐야 되겠죠? 먼저 얘네 둘이 똑같고요. 그쵸? 잘 안 보입니다만 얘네 둘이 똑같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똑같아요. 그러면 노랑이, 초록이, 파랑이 한 개씩만 계산해서 곱하기 2를 해줍시다. 노랑이, 초록이, 파랑이를 일단 다 더해서 곱하기 2를 해주겠습니다. 노랑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60 곱하기 30이네요. 그 다음에 초록이 어떻게 구하나요? 60 곱하기 100이네요. 지금 제곱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곱 미터로 물어봤으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마지막에 파랑이는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30 곱하기 100이 되겠죠. 곱하기 2 계산해 줍시다. 1800, 얘는 6000, 얘는 3000 계산해서 곱하기 2네요. 계산해주면 여기 9000이니까 1800 곱하기 2가 돼서 결국은 21,600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2번 방법으로 구했지만 1번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없고 우리 배웠던 3번, 4번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답이 뭐가 나와야 돼요? 그쵸? 21,600 제곱센티미터가 나와야 합니다. 33쪽 갈게요. 봅시다. 정육면체 모양의 컨테이너입니다. 정육면체 계산하기 좋아요. 그쵸? 부피랑 건널비 구해보세요. 근데 단위 잘 살피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부피를 세제곱미터로 나타내라고 합니다. 봅시다.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애도 단위가 미터네요. 그러면 수월하겠네요.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가로도 4, 세로도 4, 높이도 4 하면 4, 4, 16이고 16 곱하기 4니까 64 세제곱미터가 되겠네요. 이걸 이제 세제곱 센티미터로 나타내라고 하네요. 아주 뭐 가로가 400cm, 세로도 400cm, 높이도 400cm니까 64 뒤에 0을 6개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읽어요? 6,400만 세제곱 센티미터. 다행히 건널비는 다시 미터로 돌아왔네요. 계산해 줍시다. 얘는 한 면 넓이 구해서 곱하기 6이었죠? 한 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4 곱하기 4 해준 다음에 얘를 6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4, 4, 16이고 곱하기 6이니까 96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우리 이제 거의 끝났어요. 4번 봅시다. 실제 부피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 이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쵸? 한 모서리의 길이가 어느 정도일지 예상을 한 다음에 구하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 있는 휴지값은 후보가 1번 30세제곱센티미터, 그 다음에 3000세제곱센티미터, 그 다음에 3세제곱미터네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각각을 몇 센티미터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선생님은 여기가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서 15로 놓고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선생님은 얘의 2배쯤 되는 것 같아서 여기를 뭐 한 10, 여기도 10, 여기는 한 20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피니까 가로 20, 세로 10 곱하기 높이 10 하면 2000 세제곱센티미터네요. 그럼 가장 가까운 것은 짜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겠죠? 그 다음에 방으로 가볼게요. 방은 단위가 큰 게 위에 와 있네요. 30세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은 30세제곱미터라는 것은 그쵸? 3000만 세제곱센티미터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방 같은 경우에는 미터로 나타내는 게 조금 더 수월하죠. 한 평이 3.3 세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평에 3.3 세제곱미터면 한 3미터 치고 3미터 곱하기 3미터 곱하기 3미터 하면 3, 3은 9, 9, 3, 27 세제곱미터네요. 아하, 그렇다면 어디에 가까울까요? 네, 첫 번째에 가깝겠네요. 그 다음에 지우개 갑시다. 여러분들 지우개는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얘는 사용한 지 얼마 안 되는 지우개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선생님 한 3cm 치고요. 여기는 2배하고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한 8cm 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얘를 1cm 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 3 곱하기 높이 8 높이 아니고 세로네요. 미안해요. 그 다음에 높이 1 하면 24 세제곱 센티미터 정도 되네요. 가장 가까운 것은 첫 번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세제곱미터 구하는 문제 검사했을 때 냉장고, 서랍 이런 거 계산한 친구들 꽤 많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일단은 냉장고는 어림하기 되게 어렵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 여기 앞부분은 선생님 두 어깨보다 조금 더 넓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70cm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선생님 키가 1m 65cm인데 그거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한 2m? 그럼 200cm죠? 정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랑 세로랑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 안 나더라고요. 여기도 한 70cm 보겠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볼까요? 70 곱하기 70 곱하기 200이네요. 얘는 4,900이고 곱하기 200 하면 98만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 가장 가까울까요? 네, 두 번째 1.5 세제곱센티미터에 가장 1.5 세제곱미터에 가장 가깝겠네요. 왜요? 얘는 센티미터 단위로 변화하면 어떻게 돼요? 150만 세제곱미터니까 얘는 거의 한 100만 정도 되니까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5번 갈까요? 5번입니다. 두 직육면체의 부피가 똑같대요. 아하, 우리 배웠죠? 그쵸? 부피가 똑같지만 모양이나 건널비가 다를 수 있다 배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으세요.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280인 거잖아요. 그러면 8 곱하기 5 곱하기 높이를 했을 때 28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40이니까 높이를 구하려면 280을 40으로 나눠줘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얼마가 돼요? 7 단위는 센티미터가 되지요. 여기도 한번 볼게요. 가로, 세로 모르고 높이 했을 때 280입니다. 그러면 세로 곱하기 20을 했을 때 280이 되니까 세로는 280 나누기 20이 되겠죠. 정답은 14 단위는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6번 바로 갈게요. 준기가 과자 공장에 다녀온 뒤 과자 상자를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준기가 만든 과자 상자의 부피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 구하는 방법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요? 여러 개의 직육면체로 나눠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직육면체를 구해서 빈 부분의 작은 직육면체를 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쵸? 두 가지로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은 나눠봅시다. 얘는 두 개의 직육면체로는 안 나눠질 것 같고요. 세 개의 직육면체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나눌래요. 왜냐면 지금 여기 얘랑 얘가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럼 두 개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고에서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2번을 더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식을 써놓을게요. 1번 곱하기 2 더하기 2번. 그 다음에 큰 거에서 작은 부분 빼자면 이렇게 큰 거 구해서 요만큼 작은 거 빼야 되겠죠? 큰 빼기 작. 그러면 빨간색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로 3, 세로 3, 높이 2. 얘가 두 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가로 이거 얼마예요? 7에서 3을 빼니까 4cm가 되겠죠. 4 곱하기 세로 8 곱하기 높이 2. 계산해보면 3, 3은 9, 9, 2, 18 곱하기 2니까 36 더하기 48, 32 곱하기 2니까 64가 돼서 결국 10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오, 딱 떨어지는 예쁜 숫자네요. 이번에서도 100이 나와야 될 텐데 한번 해봅시다. 큰 거 가로 7, 세로 8, 높이 2 해서 빼봅니다. 일단은 가로 3 곱하기 세로 부분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렇죠? 8에서 3 빼고 3 빼고 그러면 8에서 첫 번째 3을 빼면 5고 두 번째 3까지 빼주면 2가 되죠. 높이도 2입니다. 계산해 볼게요. 7, 8에 56에서 2를 곱하니까 112가 되고 6 곱하기 2니까 12가 돼서 와우! 여기도 100세제곱 센티미터로 두 개의 답이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여기는 답이 똑같은 것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두 가지 계산법이 다 나와야지 정답이고 한 가지로만 구했으면 그 문제는 틀린 겁니다. 부분 점수 없어요. 그냥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방법 1, 2 정리하기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빨리 7번으로 갑시다. 7번은 이제 실컷 우리 부피했으니까 뭐 해봐야 돼요? 그쵸? 건널비 해봐야 되겠죠. 물음에 답합니다. 식을 잘못 쓴 친구를 모두 찾고 잘못 쓴 경우 이유를 말해보라고 합니다. 우리 건널비는 구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쵸? 4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아마 친구들이 다 다양한 방법을 선택한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건널비 구하는 방법을 한 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다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내가 항상 계산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내가 하지는 않지만 계산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게요. 연수는 6면의 넓이의 합으로 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면의 넓이를 모두 더한대요. 봅시다. 그러면 12 곱하기 8은 이거네요. 그쵸? 12 곱하기 8이 몇 개 나와야 돼요? 똑같은 게 2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12 곱하기 7은 어느 거예요? 12 곱하기 7은 이거네요. 이거. 얘도 2개가 나와야 되죠? 12 곱하기 7, 12 곱하기 7. 그 다음에 또 형태 다른 거 이제 하나 남았죠? 이거. 얘는 8 곱하기 7, 8 곱하기 7. 그럼 연수는 맞아요? 틀려요?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슬기 봅니다. 합동이면이 새쌍. 우리가 방금 한 거예요. 그쵸? 어떻게 하면 돼요? 요만큼만 해서 곱하기 2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똑같이 써져 있는지 확인. 각각을 곱하기 2 해줬네요. 똑같은 게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슬기도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합동이면이 새쌍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어 라고 하네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슬기랑 지혜는 똑같은 방법이네요. 그쵸? 그럼 식이 똑같이 나왔나 한번 봅시다. 8, 7, 7.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6개 면 중에서 3개 면만 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니죠. 이게 정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나머지 3개 면도 구해서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네요. 준기까지 확인해 봅시다. 나는 한 밑면의 넓이를 2배하고 옆면의 넓이를 더해야 되겠어. 그러면 밑면과 옆면을 구분을 해봐야 되겠죠? 밑면은 12 곱하기 8, 이게 밑면이고, 그쵸? 옆면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 1번, 2번, 3번, 4번이네요. 그러면 3은 1과 같고 2는 4와 같으니까 1과 2를 곱하기 2 해주면 되네요. 1 어떻게 구해요? 12 곱하기 7이죠. 12 곱하기 7. 12 곱하기 7. 2는 7 곱하기 8. 얘가 곱하기 2네요. 그쵸? 그러면 12 곱하기 8이 되고, 그 다음에 12랑 8을 더했네요. 왜? 그쵸? 7을 밖으로 빼줬어요. 그러면 12 곱하기 7 더하기 7 곱하기 8은 결국은 12 곱하기 8, 12 더하기 8 곱하기 7이랑 똑같으니까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그럼 계산해보면 되죠. 84고 56이니까 더하면 얼마가 돼요? 140이 되고요. 여기도 20 곱하기 7이니까 똑같다는 거 확인이 됐죠. 그렇다면 중요한 게 이 부분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뭘 해줘야 돼요? 그쵸? 뒤에 곱하기 2를 빼놓지 않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곱하기 2가 없어요. 그래서 준기도 잘못 이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옆면이
4개인데 2개만 더 했고, 그리고 밑면도 2개인데 1개만 더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분명히 2배 해준다고 해놓고 곱하기 2가 어디에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틀린 사람, 지혜 준기 이걸 고르고 끝나면 틀리고요. 문제에서 잘못 쓴 이유까지 반드시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각각의 친구들이 잘못한 이유까지 적어내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다 정리하지 못한 친구들은 얘네까지 다 정리하신 후에 찍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제 도전 수학 2쪽, 그 다음에 연습 문제 4쪽 해서 6쪽 찍어서 올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